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허름한 국수 가게에서 홀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쉰내 나는 육수 냄새가 평생을 함께한 내음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요.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조그만 아이 하나가 고개만 쏙 내밀고 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10살이나 되었을까.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값비싸 보이는 구두까지 우리 같은 낡은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가, 영업 끝났단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아이는 들어올 생각도 돌아갈 생각도 없이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저기, 혹시 기적의 국수를 만드는 할머니 맞으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습니다. 기적의 국수라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에 어리둥절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의 다음 말이 내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요, 할머니 국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먹으면 슬픔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이의 얼굴 위로 8년 전 내 곁을 떠나버린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 나를 버리고 부잣집에 장가가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던, 그래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아들 녀석 말입니다. 아이는 내 손주 박혜운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피부티. 네가 혜운이니?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눈을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 대형식품회사 최가의 사장 최유진이었습니다. 박혜운, 내가 여기 함부로 오지 말랬지. 어서 이리 못 와? 며느리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음식을 팔면서 내 딸을 유혹합니까?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내 국수가, 내 아들을 키워낸 내 삶이 근본 없는 음식과 밑바닥 인생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기구한 할미의 사연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순자, 올해 73입니다. 평생을 서울 변두리 작은 시장 골목에서 순자네 국수라는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낡고 허름하지만 이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를 키워낸 곳도, 지훈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곳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지훈이는 유난히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무르던 아이. 엄마, 세상에서 엄마 국수가 제일 맛있어. 나중에 커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국수 가게 차려줄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된 줄도 모르고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제 국수 솜씨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절대 미각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멸치 한 마리, 다시마 한 조각의 미세한 차이도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훈이는 당연하다는 듯 요리사의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지요. 내 아들이 내 대를 잇는다는 사실이 내 고된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국내 최고 요리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여러 요리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젊은 천재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웠어.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 그게 바로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가식품의 외동딸 최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그 여자는 우리 가게의 허름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흑백 그림에 억지로 끼워 넣은 총천연색 사진 같았지요. 어머니, 저 유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유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안에서는 지훈 씨의 재능을 높이 사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죠. 결혼하면 저희 회사 신제품 개발팀 총괄 이사 자리를 맡게 될 겁니다. 그건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돈과 지위로 내 아들을 사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여자는 안 된다.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야. 너는 여기서 엄마랑 같이 국수 만들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했잖니. 하지만 지훈이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가난은 지긋지긋해요. 저도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유진 씨는 저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제 평생의 희생과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나를 떠나 최유진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오시면 결혼식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 세상을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던 아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대기업 이사가 되었고, 내 국물을 맛보며 행복해하던 아들은 비싼 레스토랑의 음식만 SNS에 올렸습니다.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돈 몇 푼을 붙여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라도 할라치면 며느리가 먼저 받아 지금 바쁘시니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라며 찬바람 쌩쌩 부는 목소리로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손녀 혜은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남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 피부티, 내 손녀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이가 보고 배울까 두렵다며 저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다음에요 엄마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시장 골목의 늙은 국수집 할머니로 잊혀갔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너무 커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 같은 늙은 어미는 이제 짐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가 주방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저를 장례식장 입구에서 막아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아들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한 어미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며느리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묻은 채 그저 기계처럼 국수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녀 혜은이가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혜은이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끌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오면 못된 병이라도 옮는단 말이야. 당장 집으로 가. 혜은이는 울먹이며 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 하던 할머니란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네 아빠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리고 저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알아들어? 그 말은 혜은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던지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며느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너 지훈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러죠. 감정에 휘둘리는 건 당신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저는 제 딸과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훈 씨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차가운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정말 사고라고 생각해?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느리는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혜은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국수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테니까.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나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경고만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은이의 얼굴, 아빠가 보고 싶어 하던 할머니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보고 싶어 했다고? 나를 버린 줄만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훈이의 요리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이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훈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요리 노트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노트는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의 기적의 국수 비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훈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육수를 낼 때 넣는 재료의 순서, 면을 반죽하는 손의 온도, 양념장을 만드는 비법까지. 제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국수가 최고 같은 아이 같은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훈이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들 위에는 엄마와 함께할 식당 메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엄마 곁에 없겠지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난 8년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불효만 저지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요. 최유진과 결혼한 건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 가게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최유진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엄마 가게가 있는 이 시장 전체를 재개발하려고 했어요. 만약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엄마 가게부터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의 평생이 담긴 가게를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었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최유진은 내 요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능을 이용해 돈 벌 생각뿐이었어요. 제 레시피를 몰래 빼돌려 회사 신제품으로 출시하고 제가 엄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혜은이에게조차 할머니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발버둥 쳤어요. 몰래 돈을 모으고 엄마와 함께할 작은 식당 자리를 알아봤어요. 이 요리 노트에 있는 레시피들로 엄마와 함께 손님들에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최유진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녀는 제 요리 노트를 빼앗으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지켰어요. 요즘 그 여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마치 저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엄마,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닐 거예요. 부디 제 딸 혜은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요리 노트를 지켜주세요. 이건 엄마와 저의 전부잖아요. 불효 자식 지운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그런 서슬픈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여자 손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훈이가 죽던 날 사고 현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주방가스 배관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가 쪽에서 돈으로 모든 걸 막아버렸어요. 경찰도 서둘러 단순 사고로 종결시켰고요.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이용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결국에는 그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악마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내 손으로 벌할 수만 있다면. 민준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법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지키려 했던 이 요리 노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훈이의 요리가 어머님의 요리가 가짜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내 손녀를 저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 그리고 내 평생을 바친 이 국수가 지훈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맛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저는 요리 노트를 가슴에 품고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며칠 후 저는 최유진을 찾아갔습니다. 최가 식품의 거대한 사옥은 마치 성 같았습니다. 비서의 제지를 뚫고 사장실 문을 열자 최유진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패입니까? 당장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 저는 아들의 요리 노트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내 아들 지훈이가 피눈물로 쓴 레시피다. 네가 훔쳐서 돈벌이로 삼은 바로 그 레시피. 최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지훈 씨는 우리 회사 소속이었고 회사에서 개발한 모든 레시피의 저작권은 당연히 회사에 있습니다. 이 낡은 노트 쪼가리 하나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 내 아들이 남긴 편지가 증거다. 네가 어떻게 협박하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세상에 전부 밝힐 거다. 최유진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망령이라도 드셨나 봐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 것 같으세요? 경찰도 법원도 모두 내 편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거든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곱게 늙으세요. 그러다 길바닥에 낫는 수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혜운이는 내 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녀라고 불릴 자격 없어요. 다시는 혜운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는 그 치가 떨리는 모욕을 견디며 사옥을 나왔습니다. 그래,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모를 것이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포기하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젊은 변호사만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님, 어렵겠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드님의 편지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 노트. 만약 할머님의 요리가 최가 식품의 제품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저작권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가 식품에서 곧 출시할 신제품 최가 프리미엄 누들의 레시피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민준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최가 식품의 신제품 개발팀에 잠입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위험한 짓이야. 괜찮습니다. 지훈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제가 어떻게든 신제품 레시피를 빼내오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위장 취업에 성공했고 목숨을 걸고 신제품의 핵심 레시피 정보를 조금씩 빼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지훈이의 노트에 있던 엄마와 함께할 식당 메뉴의 레시피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신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가 엄마를 생각하며 만들었던 어머니의 된장 칼국수. 레시피를 최가 명품 된장 누들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효심과 꿈을 짓밟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한편 혜운이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사람을 시켜 혜운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국수나 파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혜운이를 국수집 손녀, 거지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혜운이는 매일 밤 아빠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혜운이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학부모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국수 파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국수만 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제 땀과 정성으로 자식을 키웠고 그 국수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당신들처럼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떳떳합니다. 제 말에 학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실로 들어가 울고 있는 혜운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혜운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절대 기죽지 마. 그날 이후 혜운이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할머니, 나도 할머니 국수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최가식품의 신제품 출시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요리 평론가들이 모인 행사장이었습니다. 최유진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신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최가 프리미엄 누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료와 혁신적인 레시피로 탄생한 요리의 예술입니다. 특히 이 명품 된장 누들은 한국의 전통 장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걸작으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제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펄펄 끓는 육수가 담긴 솥과 갓 뽑은 국수, 그리고 제가 평생 써온 낡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여봐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자가 소개하는 명품 된장 누들은 가짜입니다. 그 레시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접니다. 그리고 3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제 아들 박지훈입니다.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국수를 기자들과 평론가들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돈으로 꾸며낸 맛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끓여낸 진짜 국물 맛입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국수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맛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야.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최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유진, 너도 한번 먹어봐라. 네가 훔친 내 아들의 꿈이 어떤 맛인지. 최유진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 늙은이가 쇼를 하는 겁니다. 저건 그냥 평범한 시장 국수일 뿐이라고요. 그때 이민준 씨와 젊은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는 지훈이의 요리 노트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훈 씨가 남긴 진짜 레시피와 유서입니다. 최유진 사장은 이 레시피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박지훈 씨를 협박하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민준 씨는 최가식품의 내부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이 자료는 최유진 사장이 박지훈 씨의 레시피를 빼돌리라고 지시한 증거입니다. 또한 사고 당일 주방 가스 배관에
안전 점검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행사장은 충격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 위로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 눈이 동그래져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혜운이에게 다가가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엄마가 해냈다. 네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엄마가 지켜냈다.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기자들은 저와 혜운이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님,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쏟아지는 질문과 터지는 카메라 불빛에 혜운이가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저를 도와준 이민준 씨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국수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년간 묵묵히 가슴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나온 탓인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끌어넘치는 슬픔을 더는 참지 못하고 혜운이를 끌어안은 차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아. 이제 봤니? 이 못난 어미가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구나. 혜운이도 저를 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재벌 3세의 추악한 진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눈물. 세상은 저희 모자에 기구한 사연에 분노했고 최가식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속을 면한 채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방역에 나섰습니다. 언론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노인의 망상이라며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고 이민준 씨를 회사 기밀을 유출한 파렴치한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의 편지는 간갑에 의해 작성된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 팔아 돈 벌려는 속셈 아니냐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또다시 진실이 묻히는 것은 아닐까. 그때마다 혜운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10살짜리 아이의 위로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뒤에는 지훈이와 혜운이가 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유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유창한 말솜씨로 저와 증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유산 다툼입니다. 원고 측은 고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지훈이의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노트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한 사적인 기록일 뿐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유진 측의 주장은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법정을 오가야 했고 가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날은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험상궂은 남자들이 찾아와 괜한 짓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최유진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최유진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연일 계속되는 뉴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고는 절대 단순 가스 누출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최유진 사장이 계속 주방을 맴돌았습니다. 박지훈 팀장님만 쓰는 전용 오븐의 가스 밸브를 만지작거리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사장님은 박 팀장님께 새로 개발한 소스를 맛보라며 억지로 오븐을 켜게 했습니다. 저는 말리려고 했지만 사장님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짓말이야. 저 남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 그날 사장님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최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지. 박지훈만 없애면 돼. 그 레시피 노트는 내가 가질 거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유진의 변호사조차 더는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에게 아들 박지훈에 대한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혜은이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최유진은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순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나가서 똑같이 갚아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힘은 돈과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혜은이에 대한 양육권을 정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모든 재산도 혜은이의 이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최가식품은 주가가 폭락하고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정의를 구현한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사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대기업에서는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며 제 국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싸웠던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내 아들의 꿈과 내 손녀의 미소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훈이가 남긴 유산으로 가장 먼저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지훈 요리 꿈나무 재단. 가난하지만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지훈이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바친 순잔의 국수를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나눔 국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굶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와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수를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멸치와 다시마를 보내왔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지만 그 누구도 얼굴을 셔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혜은이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저를 돕는 훌륭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밀가루를 반죽하고 육수 맛을 보며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깊은 맛이 나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고 장래 희망은 할머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혜은이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혜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지금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 혜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
우리 엄마,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고. 혜운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8년 전 집을 나설 때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저는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따뜻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이 작은 국수 가게는 이제 저와 혜운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며느리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에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한번 눌러보세요. 또 다른 놀라운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